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꿈이 빛나는 서울,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저희 CBS 야외 오픈 스튜디오 통통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밖에 시민들 향해서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죠, 여러분. 네. 정말 신기하시네요. 예, 이렇게 예.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서 시사 인터뷰 대담을 해보신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근데 네. 음악 프로만 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 저는 음악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시사적인 문제도 예. 함께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또 질문도 받고 네. 이러면 이게 일종의 토크쇼잖아요. 박원순 시장 너무 좋네요. 매주 오시면 저희가 매주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니 서울광장에도 크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네. 자, 특별히 거기다가 스튜디오 하나 만드시죠. 뭐 도와주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뭐 가서 도와드리기는 방송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서울광장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서울광장에 목동 야외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CBS 야외 스튜디오를 만들어라. 네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밖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우선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뭐 제가 잘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그동안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이런 토건 어떤 중심에서 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그걸 완수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명령으로 저는 생각하고 정말 초심으로 예.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더군다나 저기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막 자고 손 흔들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저런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사실 뭐 이번 선거는 하도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서 별로 긴장 안 하셨죠, 솔직히?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거라는 건 늘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러긴 했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 장세환 전 서울시의원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유세 지원 단장을 하시다가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동지로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죠. 네. 이번에 구청장들도 서초구 빼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강남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네. 강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남은 거의 뭐 이 불홍선 같은 네.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 시의원 포함해서 구청장까지 당선이 됐죠. 네. 25개 구청 가운데 24개. 4군데가 우리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110명인데 네, 102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너무했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물론 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시장과 구청장들, 시의원들이 서로 이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저희들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독선이나 어떤 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긴장하고 뭐랄까요, 어떤 경청하고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당도 존중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말 결의를 다시 다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수 야당이 참패한 핵심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바라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분단의 냉전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뭐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많죠. 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우리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냉전적 사고 방식으로, 그죠, 너무 극우적인 그런 어떤 상식과 원칙을 도외시한 그런 정책,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죠. 그게 아마 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도저히 그 눈높이에 안 맞았던 거죠. 대통령 네. 빨갱이. 네. 박원순 시장 종북. 저도 종북 시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빨갱이고 시장이 종북이면, 아니 그걸 뽑아준 국민과 시민은 뭐가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이번에도 네. 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위장 평화 쇼라고 말하자면 도저히 시민의 어떤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네. 그런 태도를 가져왔던 게 이번에 어떤 응징을 저는 받은 게 아닌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내친 김에 2년 후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중앙정부를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몰아주신 그런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제대로 잘해야지. 예. 그게 뭐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풍.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흔히 좋아하는데요. 수가제주, 역가복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바다에 그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죠.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바로 물이 국민이고 배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주신 것은 정말 이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데, 그 요구에 기대에 어긋나면 뭐 곧바로 그 배를 가라앉혀 버릴 수 있는 거죠.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자, 문자로 또 레인보우로 많은 분들 질문 주고 계신데 제가 몇 분 그 질문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3205번 쓰시는 분, 유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드신 음식이 삼선짜장, 삼선짬뽕이라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래 또 특히 짬뽕을 좋아해요. 예. 짬뽕 중에 뭐 굴짬뽕도 좋아하고요. 삼선 짬뽕도 괜찮습니다. 유독 삼선짬뽕을 많이 드셨다고. 삼선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본래 짬뽕을 참 좋아합니다. 8699번님, 낙선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질문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선거할 때는 좀 미웠던 적도 있습니다. 뭐 아니 좀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뭐 때로는 또 네거티브도 좀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뭐 선거라는 게 또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뒤지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 억지 주장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그런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예. 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모두 또 함께 가야죠. 네. 서로 저는 뭐 위로 말씀 드립니다. 1626번님, 내일 아침에 피스트레인을 타고 서울역에서 철원으로 가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통일되고 하면 정말 하시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뭡니까? 서울에서 저는 늘 이런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서 베를린이라든지 이 파리라든지 이런 데를 수학여행 가는 예. 그런 꿈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사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베를린 시장을 만나러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런 캠페인 중에 제가 그런 행사를 했는데 우리 왜 송기정 네. 마라톤 선수, 예. 송기정 선수가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지만 경성역 오늘의 서울역이잖아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셨습니다. 그때 기차 타고 예, 가셨군요. 그럼요. 예. 그때는 서울역이 국제철도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북한과의 이 단절 때문에 그동안은 섬나라에 그냥 기껏 해봐야 우리는 뭐 저기 부산이나 맞아요. 예. 뭐 철원까지 못 갔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베를린 시장 만나러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가시겠다. 예. 서울 시장 중에 뭐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아니 크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경의선 연결하겠다는 예, 예.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은 네. 제가 농담삼아 던진 말씀인데 네. 시장님 출장 가실 때 기차 타고 베를린 시장하고 회담하러 기차 타고 가시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 뭐 중간 중간에 또 뭐 모스크바 시장도 만나고 아 가면서 계속 만나고 그럼요. 가신다. 울란바토르 시장도 만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되죠 뭐. 1199번 쓰시는 분 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 애용자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9월부터 의무화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조치되는지요? 저게 이제 법령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동네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꼭 또 안전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법령이니까 이제 어쩔 수는 따라야죠. 없는데요. 그런데 따릉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따릉이가 우리 서울시 전역에 약 2만 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 또 한 2배로 더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까운 거리인데 전부 차 몰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들어가죠. 또 뭐 이게 미세먼지가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또 이 코펜하겐 같은 데 가면 덴마크에 네. 근데 가면 진짜 시내 한가운데다 그냥 이 자전거가 그냥 거의 60km 속도로 쌩쌩 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도시 이거 확실히 만들 생각입니다. 따릉이 4만 대로 늘리겠다. 그러면 세계 아마 도시 중에서요 자전거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시가 될 겁니다. 네. 3038번 쓰시는 분, 이 서민과 함께하는 또 다른 성공 기원합니다. 그런데 용산 부실 건축물 비롯해서 위험한 곳 많아 걱정입니다. 대책 세우셨나요? 예. 이제 곧 장마도 다가오는데. 사실 뭐 그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네, 예. 저는 그게 서울시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부 검사를 해서 안전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E 등급이나 D 등급은 이걸 이제 완전히 안전한 건물로 이렇게 바꾸어 왔는데 예. 지금 지난번에 사고가 난 거는 소형 건물이었고요. 그거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었고 그 조합의 책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고 나면 그거 제 책임이 되는 거죠. 서울 하늘 아래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제 책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법령에 관계없이 아무리 소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 조사해라.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지금 마쳤습니까, 조사? 지금 조사하고 있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이 도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지역으로 딱 결정이 되면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 10년 이상 막 이렇게 지체된 데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법에 관계없이 네, 완전히 서울시가 개입해서 조사해서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그 안전 등급을 매겨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장마 다가오니까 좀 안전 점검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시장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그 서울페이예요. 예, 예. 지금 카드 회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는데 이거 하실 거죠? 뭐 카드 회사로서는 조금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잘했는데 네. 서울시가 서울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 가난한 우리 영세 이 상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편의점들 이런 쪽에서 뭐 한 달에도 적은 가게도 몇십만 원씩 카드 수수료를 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의 0%로 예, 예. 만들어버리면 예.
카드업자들은 좀 어렵지만 또 새로운 뭐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죠.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까요? 저희들 하반기 중에는 시행하겠다. 어허.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서울 시민 소비자들은 뭐 새로 카드 같은 걸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중간에 그 카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수수료를 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핀테크 기술이 있어서 예.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찍어서 그 이 구매자가 그 가게 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좌 이체. 계좌 이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미 이거는 뭐 이 중국의 위챗 같은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 네. 가면 거지도요. 이거 그 바코드에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 구자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만 해도 자영업자가 거의 한 100만 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한 300만 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아껴드리면 현찰로 서울시가 1년에 뭐 무슨 몇백만 원, 또 큰 가게는 몇천만 원의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아까 하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현재 체크카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카드를 딱 쓰면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식당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당 가서 네. 현금 내는 거 비슷하게 내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이체한다. 그렇습니다. 요것만 좀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바로 혁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3종 세트라 그래서요. 네. 또 하나는 이 이제 몸이 아파도 가게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맞아요. 병이 도지거나 그러는데 그렇죠. 요 유급 병가를 드리겠다. 예. 그러면 딴 사람을 채용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 서울시장으로서 제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 건물주와의 관계. 위치가 굉장히 예. 약자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것도 대안이 없죠. 네. 그래서 얼마 전 저는 궁중족발 사태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한테 그 임대 요율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좀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장은요. 네. 어느 지역에 너무 땅값이 오른다. 또 이 월세가 너무 높다. 그러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주냔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가 좀 빨리 해야죠. 예. 그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요,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제도도 있대요. 그러면 그 식당이나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네.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도 좋고 식당 주인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스템도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요새는 간물주 그래요. 간물주. 예, 물론 이제 사유재산권은 보장돼야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도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겠습니다. 뭐 그게 그거는 이제 필요하죠. 국회에서 빨리 법 개정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말씀이고. 저 국회 좀 원내대표님들 좀 모셔갖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주 단단히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3349번. 중학생입니다. 시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전에 하시는 일은 뭔지도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요. 중학생들이 요새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교보문고를 갔더니. 아니, 몇 시에 일어나시냐고요, 아침에. 아, 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죠. 뭐 한 7시 정도, 6시 반 정도 일어나서요. 이제, 세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7시 출근해서 보통 7시 반에 이제 주차 모임이 있는데. 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딱 5분 동안 명상을 좀 해라. 아.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의 일을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 중에는 너무나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을 한 번은 생각하고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명상의 시간 네, 5분. 참 네. 좋다. 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자, 민선 5기, 6기 핵심 가치가 소통과 협치였었는데 이제 7기 곧 시작합니다. 민선 7기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 협치와 혁신은 계속 가야 된다. 그럼 계속 근데 가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이 전부 개인한테 다 책임이 가 있어요. 그걸 이른바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넘어서 공동체적 삶이 기반이 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공동체, 예. 우정의 근데 도시. 예. 사실은 저도 뭐 굉장히 시골 출신인데요. 그때 어릴 때 보면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도 원하면 저희 집 사랑방에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이런 공동체. 공동체적 사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런 세상을 제가 꼭 만들고 이건 싶습니다. 질문 드려봤자 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7979, 1345 등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대선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아니, 서울시장 당선증에 아직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런 질문하시면 좀 제가 답하기 어렵고요.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싱가포르 1등 도시 만드시겠다.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는데요.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 세계 최고의 도시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밖에 시민들께 우리 손 흔들면서 네. 마무리 지을까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갔네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 계시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